네. 자, 여러분이 하도 이 녹화 방송을 하면 싫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녹화하는 게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반이랑 진도를 맞추려면 반드시 녹화 방송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오는데요. 어, 다음 시간은 아마 녹화 방송이 아닐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방송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학기쯤 되면 뭐 학교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생방송으로 많이 이야기해봐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중국은 이제 우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끝이 났고요. 다시 유럽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살펴봤던 유럽의 역사는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요. 자, 로마 멸망했다, 그치? 자, 로마를 누가 멸망시켰어? 자, 그죠? 게르만족이 멸망시켰죠, 그쵸? 자, 게르만족이 로마를 멸망시킨 다음에 세웠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그쵸? 자, 프랑크 왕국에 대단한 왕이 하나 있었던 것만 기억해 주세요. 누구? 카롤루스 대제. 자,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이랑 사이가 좋았다. 그치? 그래서 교황이 야, 너 이거 해 하고 시켜줬었어. 뭘 시켜줬어? 자,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서로마 황제 헤라 하고 시켜줬죠. 자,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 시기 때 프랑크 왕국은요, 로마식 문화, 원래 게르만이니까 게르만 문화, 거기다가 플러스로 교황이랑 살이 좋았으니 크리스트교 문화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를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이 게르만 풍습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됐어?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음. 자, 볼게요. 자,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프랑크 왕국이 이 세 개로 쪼개지게 되자 이 노르만, 이슬람, 뭐 여러분 우리 책에 그 바이킹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쵸? 자, 바이킹과 이슬람이 더 격렬하게 여기저기로 쳐들어가게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대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평범한 사람들, 나를 지켜줄 사람 없나? 당장 지금 맨날 이슬람 바이킹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유럽에 대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 체크해 줄게요. 자,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그리고 바이킹 같은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서 유럽 사회에 큰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왔느냐? 자, 힘없는 농민들, 자기들만으로는 자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나 찾게 되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동네에서 어느 정도 세력과 힘을 가진 기사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기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시키는 거 하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당시 기사들이요, 일반 농민들한테 세금, 그 다음에 노동력 이런 거를 바치는 대가로 이제 이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들은 그렇게 받아온 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세금을 걷었으니까 돈 같은 거 받았겠다. 그치? 이 돈을 써서 이 내 싸움의 본거지가 되는 성을 건축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이 유럽에 보면요. 우리 만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성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냐? 기사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싸움의 본거지로 성을 많이 건축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기사들은 꽤 많은 농민들을 거느리면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자, 문제가 뭐였느냐? 자, 여러분, 기사 주변에 있는 애들이라 봤자 사실 그냥 농민들이잖아요. 그죠? 자, 농민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 하더라도 바이킹, 이슬람 뭐 이런 애들이 정말 대규모로 쳐들어오게 되면요. 기사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그쵸? 자, 그래.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자, 기사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수업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 대충 감이 오겠죠, 그쵸? 기사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파워가 센 더 대단한 기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기사는 이제 저 조금 힘이 약한 기사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뭐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그쵸? 도와주는 대가가 있겠죠, 그쵸? 자,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똑같은 기사지만 세력이 작은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력이 큰 기사가 있죠. 그쵸? 세력이 작은 기사는 혼자서 바이킹 이슬람 세력들의 파워를 이겨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큰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작은 기사와 큰 기사 사이에 권력 관계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는 이제 시키는 말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작은 기사는 도움의 대가로 이런저런 명령을 들어주면서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죠? 시키는 말 다 들으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충성 바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 기사는요, 지켜주면서 동시에 얘도 어쨌든 자기가 관리한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야 이제 여기를 지키면서 이 기사한테 도움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기사는 자기가 가진 땅 같은 거를 떼주게 됩니다, 그죠? 뭐, 떼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세력이 작은 기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야,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의 인정을 받은 땅이야, 라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보통은 그쪽이 조금 더 많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때 이렇게 충성을 바치고 토지를 받는 세력이 작은 기사들, 충성을 바치고 그 다음에 토지는 받은 이런 세력이 작은 기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봉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봉신. 자, 그리고 세력이 커서 충성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 기사는 우리가 주군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기한테 토지를 주고 잘해주는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런 관계. 자, 나한테 잘하는 애들은 토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잘해주는 주군에게 충성을 주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바로 주인과 종속된 사람의 관계다라고 부를 거예요. 자, 주인과 종속된 사람의 관계. 자, 여러분 찾아볼게요. 주인과 종속된 사람의 관계에 자, 네 글자로 줄여봅시다. 뭐라고 줄일까요? 네, 좋습니다. 뭐라고 줄여? 주종관계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충성을 바치고 토지를 받은 봉신과 충성을 받고 토지를 준 주군의 관계를 주종관계라고 부른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셔야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농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기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얘들은요. 뭐 땅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노동력을 그냥 바치고 그냥 세금 내고 이러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위에는 얘들보다 조금 더 잘난 이제 또 다른 세력이 큰 기사들이 있는 거죠. 그쵸? 이때는 얘가 이제 봉신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군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얘네들보다 더 세력이 큰 기사들도 있겠죠. 그쵸? 위에 올라가면 또 기사 있는 거야. 그 위에 올라가면 또 기사 있는 거야. 또 그 위에 또 주군이 있고 계속 타고 올라가면 한 명만 남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바로 왕만 남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프랑크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 유럽의 권력 관계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걸 우리가 하나 이해하고 갈게요. 알겠죠? 자, 문제가 뭐냐? 문제는 처음부터 말 잘 듣기로 약속하고 만들어진 관계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내가 어려우면은 이분이 도와주고 또 이분이 어려울 땐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한 관계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야? 만약에 봉신이 이제 주군한테 지금 바이킹 노르만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군이 야, 나 바빠. 못 도와줘. 라고 하면은 봉신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얘한테 충성을 바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치. 도움을 안 줄 건데. 세상에 기사는 많아 죽겠는데. 내가 굳이 내 말도 안 들어주는 얘한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고, 충성을 바칠 필요도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군이 내 말을 안 들어주게 되면, 둘 사이의 주종 관계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겠죠. 내가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죠.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봉신과 주군은 주종 관계에 맺을 때부터 처음부터 약속을 아주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약속을 제대로 하려면 이 써놔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쓰는 계약서 같은 거를 꼭 작성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그래서 봉신과 주군의 계약서를 따로 써가지고 서로 잘 이 계약을 지킬 때는 존경해 주는 거야. 뭐 땅을 좀 떼어주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달려가지고 또 얘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약속 안 지키면 손절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약속 안 지키면 손절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로 약속을 잘 지킬 때는 좋다 해주다가 자, 계약이 파기된 순간부터 그냥 둘은 완전히 이제 남남이 되는 말 그대로 이 둘의 관계는요. 계약 중심의 관계다라고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죠? 계약 중심의 관계였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우리 요 내용 학습지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뜬네, 그치? 양쪽이 의무를 모두 지켜야 되는 계약 관계였다. 자, 양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된다? 깨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학습지 보러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시대 상황은요. 프랑크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바이킹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이 이 유럽을 계속 쳐들어오면서 혼란이 계속이 됩니다. 자, 그때 기사 계급은요.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면서 농민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기사들 중에서 또 더 잘난 기사, 좀 못난 기사끼리는 주종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주종 관계가 무엇이냐? 기사들이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섬기고 충성과 봉사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주군은 충성을 맹세한 기사에게 땅을 주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봉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이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가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한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계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의 이 주종 관계의 특징이거든요.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기억을 잘해두면 시험 칠 때 도움이 될지도. 자, 됐죠?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이제 계약을 통해 기사가 어디에 땅을 좀 받았잖아요. 그쵸?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요걸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이 봉신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 이 자기한테 세금을 내고 나한테 일을 해주는 사람들, 농민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농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땅이 이제 기사 샤를 씨가 계약을 맺고서 받은 땅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땅을 역사 용어로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장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기사가 이 계약을 통해서 수여받은 땅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장원에는 기사가 살고 있을 거고, 이 기사는 이제, 성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 샤를의 성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에 살고 있는 장원의 대장을 영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샤를은 계약을 통해서 땅을 받았죠, 그쵸? 땅을 받았으니까 얘 봉신이야, 그치? 봉신인데, 동시에 얘 기사죠, 그쵸? 기사끼리 봉신 죽은 관계를 맺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서 장원의 대장이죠, 그쵸? 장원의 대장일 때는 우리가 영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샤를은 이 직업이 세 개인 거야. 봉신이면서, 기사면서, 영주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원의 대장인 샤를은 싸우는 사람일 때는, 여러분, 이거 지웠게.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싸우는 사람일 때는 기사야. 자, 그런데 장원의 대장일 때는 영주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쓰고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약서대로 싸. 잠시만. 이거 좀 지우고. 자, 여러분, 이 계약서를 꼭 지키는 겁니다. 알죠? 이 계약서 잠깐 볼까요? 샤를은 루이한테 충성을 바치고 땅을 받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 이제 봉신이 된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대가로 매년 세금을 좀 줍니다. 알겠죠? 왜? 나한테 땅 내려줬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랬지. 그치? 이 샤를은요, 루이가 부르면 싸우러 갑니다. 알겠죠? 아까 말했잖아. 충성을 바치기로 했잖아. 이게 다 충성 바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주군 역시 봉신이 나를 필요로 하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끝이야. 손절한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계약서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계약서에 없으면, 음, 안 지키는 거야. 알겠죠? 안 해도 돼. 여러분 계약서에 있는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실 건요. 계약서대로 이제 샤를이 이제 주군한테 세금을 내고 충성하고 싸울 때 도와주러 가면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이것저것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왜 그렇겠어? 주군 루이 역시 봉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봉신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샤를은 여기서 지금 장원의 대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군의 간섭을 전혀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알겠죠? 농민들도 자기 마음대로 다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장원에는요, 당연하지만 기사한테 살려달라고 부탁한 농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야, 그치? 왜? 이 바깥에 워낙 위험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쵸? 이 노르만, 바이킹 이런 애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기사에 우리 도움을 못 받아. 그럼 우리 뭐같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항상 이 장원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사의 허락이 없으면 바깥에 나가거나 이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이사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장원에 살면서 이 기사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사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은요. 평생 여기에 살면서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영주가 시키는 일은 다 했어야 됐습니다.
자, 생각해봐봐. 이사도 못 가. 그 다음에 영주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농민들의 모습인가요? 이거 뭐랑 비슷해? 이거 뭐야? 사실 여러분 이거 노예랑 크게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요, 이사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일만 해야 되는 농노라고 불렀습니다. 농민이지만 노예 같아서 우리가 농노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완전히 노예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농민들은 노예 같지 않은 특권이 있긴 있었어요. 뭐 어떤 거였냐면요. 재산을 조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노예는 인간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인간 아니니까 재산도 못 가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결혼도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할 수는 있었습니다. 알죠? 물론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뭐 세금을 내든 뭘 하든 해가지고 허가는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게 노예랑은 좀 차이야. 근데 어쨌든 뭐 노예보다 조금 나은 거지 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노가 있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프랑크 왕국 멸망 이후에 이렇게 유럽에 등장한 계약 중심의 주종 관계. 자, 여러분, 주종 관계에 양쪽이 모두 의무를 지키는 이 계약 관계라고 했죠. 그쵸? 봉신 있고 주군 있고 하는 이 주종 관계. 그 다음에 장원에서 이 농사, 그다음 뭐 장원에서 영주 말을 들어야 되고 농노는 농노대로 생활해야 되고 평생 장원 살고 영주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이런 이 장원에서의 농노와 기사 관계. 자, 주종 관계와 이 장원이 모두 있는 이런 중세의 서양의 형태를 우리가 봉건제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 프랑크가 멸망하고 나서 유럽은 이런 봉건의 시대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요? 요 봉건제 비슷한 게 중국에도 있었어. 중국이 어떤 나라에 있었게?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중국에는 주나라의 봉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쵸? 자, 여러분, 주나라의 봉건은요, 내 친척들을 제후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떼주는 제도였죠. 그쵸? 그지? 자, 왕은 수도 근처만 통치하는 제도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이 왕이 이 제후들의 세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함부로 건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랬다. 그치? 자,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이 의무만 지키면 사실 뭘 해도 상관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봉건제 특징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봉건제와 주종 관계 체제에서요, 기사가 기사한테 서로 충성 바치고 토지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기사가 왕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가지고서 충성을 바치고 토지를 받곤 했었습니다. 그죠? 왜? 왕 역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바이킹, 이슬람 세력을 막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왜? 프랑크가 갈라지면서 나라가 쪼만해졌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왕 역시 여러 기사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바탕으로 충성받고 토지를 주곤 했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 계약서가 바탕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국의 황제들은요, 신하들과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걔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내 신하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들은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야. 마음에 안 들면 뭐가지 날려도 돼. 잘라도 돼. 물론 그렇게 하면 욕은 먹겠지만 일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받았어요. 자, 그러나 서양의 왕들의 상황이 달라. 뭘 기준으로 해야 돼? 항상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계약서에 써 있지 않은 내용은요, 시킬 수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노래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해도 노래 안 불러주는 거야. 왜? 계약서에 노래 부른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왕이 신하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시키는 게 불가능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왕권이 어땠다? 아주 낮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반대로 이 기사들은 상당한 파워를 휘둘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에 이긴 것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왕권은 아주 작았고요. 그래서 각자 살고 있는 지방에서 알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뭐라 부르느냐? 지방으로 권력이 나뉜 사회다라고 해서 지방 분권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가 있고, 여기에 가 있고, 여기에 다 흩어져 있단 말이야. 왕이 강하긴 하지만 다른 기사들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강한 건 아니라서요. 왕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시간은 짧은데 굉장히 많이 배웠죠? 여러분 오늘 하는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요걸 알아야 앞으로의 내용도 또 이해가 되니까 요거 학습지 잘 정리하고 우리 2단원 8쪽 마무리 지을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봉신이 주군한테서 받은 봉토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장원. 자, 장원의 지배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원의 지배자를 뭐라 부른다고? 바로 영주라고 부른다고요. 주군의 간섭이 없습니다. 왜냐? 계약서에 간섭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거든요. 자, 창원 공동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민이면서 노예와 같다라고 해서 얘들을 뭐라 부르느냐? 바로 농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있죠? 농노. 농노는 이상 못 가요. 세금 내야 돼. 하지만 결혼도 할 수 있어. 가정도 꾸릴 수 있어. 재산도 가질 수 있어. 이게 노예와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노예와 비슷한 점이겠죠. 그렇죠? 물론 노예는 여러분 세금 안 내요. 왜? 인간 아니니까. 자, 이런 체계를 다 갖춘 사회를 우리가 봉건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봉건사회의 뜻은요, 정치적으로는 주종관계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장원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 여러분, 주종관계가 심하다 보니까 모든 건 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다고 했어? 왕권이 아주 약하다. 그치?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은 당연히 왕이 간섭 못하니까 강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요, 지방 분권적인 정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understand 되셨나요? 그쵸? 자, 여러분, 일단 학습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알겠죠? 학습지 정리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 바로 이런 봉건 유럽 사회에 자, 여러분, 왕권이 아주 약하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기댈 데가 마땅치 않아요. 정치인들한테는 기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어디에 기대게 되느냐? 종교에 기대게 되는데요. 바로 프랑크 왕국 멸망하고 요 시기 때 유럽 모두를 지배한 그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